자, 이제 대망의 OP05 제가 발매 전날에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OP05를 언제 한번 해봤었냐면은 2023년 10월 한 12일쯤에 제가 처음 이 원피스 카드 게임을 현재 저지를 하고 있는 배모 씨에게 한번 같이 하자. 이제 자기가 덱을 준비해 오겠다. 제가 열심히 디지몬을 하고 있는 저에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앉아서 그 친구는 이제 사카즈키를 하고요. 저는 NL을 하면서 저희가 게임을 막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둘 다 이제 이 원피스 카드 게임을 되게 처음 해보는 거였고, 이제 뭐 물론 그 친구 이제 룰을 다 숙지해 왔고 당연히 영상도 많이 보고 이렇게 그랬지만 어쨌든 플레잉을 하는 건 거의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당시 덱리는 굉장히 정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의 사카츠키 덱리에 제프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와, 어쩐지 내 NL이 저 사카츠키를 너무 잘 잡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와, 제프 진짜 쓰레기 아니야? 아니, 사카츠키 진짜 쓰레기 아니야? 이런 덱이 있다고? 되게 별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한참 후에, 정지된 후에, 지금은 다들 아시잖아요? 사카즈키가 금지를 갈 만큼 정말 좋은 덱이다. 뭐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회가 좀 새록새록하네요. 그 OP05를 이제 드디어 한글판도 지금 제가 그 당시 OP05를 한 시점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맞죠? 지금이 25년 2월이니까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뒤 한글판으로 이제 또 맞이하게 되네요. 뭐 물론 제가 그 이후에 뭐 일본판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OP05 티어리스트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약간 주관적인 생각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정제된 덱리스트로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막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친구가 원피스 카드 게임 하자라고 가끔 갖고 올 때만 했지 막 열심히 하지 않았고, 뭐 그 이후에 뭐 또 이제 한글판 정발 소식이 들리니 그냥 아예 일본판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주워 들음, 제가 이제 해본 그런 결과로 한번 이제 OP05 티어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견이 없죠. 바로 사카즈키 1티어에 넣고 시작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월챔에서 1, 2, 3, 4등이 다 사카즈키였고, 그중 1등 사카즈키는 거의 유일하게 상디에 볶음밥을 넣었다. 뭐 이제 이 정도로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정도로 사카즈키가 현재 환경에 1등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사카즈키가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적색 덱들처럼 그냥 약간 눈에 빤히 보이는 듯하게 잘 굴러가는 덱은 아닙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기믹을 잘 활용을 해야 어느 정도 굴러가고 승률이 보장이 되는 그런 덱인 만큼 좀 더 재밌어지지 않았나, 환경이.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약간 원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적색 메타만 고착화됐다고 이 원피스 카드 게임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3선장부터 해서 슬슬 그런 게 조금 풀려나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다양한 덱들이 활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적색 강정기는 이제 거의가 아니라 이제 거의 끝이 났다. 거의 맞지, 그치? 거의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5탄부터 시작하신 분들 이 영상 보고 시작하면 정말 좋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아쉽다에 그냥 미리 넣어버렸어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덱은 별로 활약하지 못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상위 호환의 리더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스모커를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카즈키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스모커를 할 이유? 라이프가 5개다?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여기다 집어 넣었고요. 뭐 그렇다고 이런 덱들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서 좀 관심 있는 덱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꽤 진지한 티어 리스트이기 때문에 약간 살짝 빼두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로 다음이 이제 여기 살짝 잘 안 보이죠? 좀 잘려서. 근데 키드입니다. 자, 키드는 일단 당연히 이 티어는 아닌데, 이 키드를 제가 왜 꺼내왔냐면은
주변에 그 한국이 아니 수도권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거를 희한하게 짜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만큼 이제 키드도 어쨌든 녹색을 대표하는, 녹 단일색을 대표하는 현재 남아있는 카드 중 하나다. 그 어쨌든 리더 효과가 굉장히 심플하고 세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쓸만은 하지 않을까. 물론 녹색은 사카즈키의 존재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갈 정도로 사카즈키가 정말 녹색이 이런 필드를 갖다가 점점 불려나가면서 이게 상대방을 압박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면을 사카즈키의 흑색과 청색이 완벽하게 파괴를 한다. 아시죠? 이게 좀 사카즈키가 코스트 다운을 시키고 KO를 시킨다, 이런 걸로 뭐 8코 키드고 뭐고 약간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키드는 4티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청색 크로커다일이거든요. 이 청색 크로커다일은 좋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청색이 고코스트 기물을 사용을 하는 덱이에요. 그쵸? 이 고코스트 기물을 잠깐 이거 일단 항상 떠들 때는 여기다 놔야겠다. 손 아파. 고코스트 기물을 사용하는 덱인데 이 덱 자체가 7코, 9코, 예를 들어 도피랑 9코에 있는 미호크 뭐 이런 걸 갖다가 딱딱 던지면 사카즈키도 그걸 갖다가 치우기 애매한 패가 잡혀 있을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꾸준히 던질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선공 크로코다일을 만났을 때 드는 압박감, 서치, 3코 도플라밍고, 뭐 5코 때 뭐 아무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7코, 9코에서 생기는 그 도피, 미호크, 약간 이런 콤보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걸 맞으면은 약간 이렇게 하면서 게임이 팍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크로커다일도 현재 청색 단일 리더 중에는 상당히 센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크로커다일은 한 3티어쯤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다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것 같고, 그 다음은 바로 조로입니다. 자, 조로가 우리가 4탄에는 되게 4탄까지는 4.5탄이라고 할까요? 4.5탄까지는 되게 다양한 축이 있었어요. 뭐 어떤 축이 있었냐면은 뭐 흰수염 축이다 하면서 흰수염을 갖고 와갖고 거의 이게 리더만 조로고 그냥 그대로 썼었죠. 그 다음에 완전 속공축 조로다. 이 완전 속공축이라 하면은 밀모축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동물 이런 걸 쓰면서 뭐 동물 조로는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야. 근데 그 1코 상디 그리고 뭐 초파 같은 이런 동물들을 쓰면서 갑자기 막 러쉬를 치는 거야. 이런 조로도 있고요. 그 다음이 뭐다? 그다음에 당연히 밀모축 조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애매하게 이제 약간 그 티치 넣고 쓰는 그런 조로도 있고, 되게 다양한 조로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조로는 이제 그 다양한 조로 중에 거의 살아남는 조로 딱 한 가지인데 속공축 조로입니다. 이 속공축 조로는 이제 이미 덱리를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 사카즈키를 잘 잡겠다고 나오는 그 뒤 없는 그런 조로거든요. 뭐 불덩이라던가 제트 피스톨로 그 사카즈키의 캐릭터들을 잘 KO 시키면서, 특히 그 불덩이가 이제 레베카가 등장시키는 뭐 히나 이런 거에 갑자기 타닥 맞아주면은 갑자기 필드 축 밀리고, 제트 피스톨도 딱 4코에 내려오는 루치를 딱 잡아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가 되는 그런 조로인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은 이거 NL을 이길 수 있을까? 야, 이거 카타쿠리랑 할만한가? 약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카즈키는 정말 잘 잡고, 이게 만약에 내가 사카즈키만 잡을 거다라고 하면은 쓸만합니다. 왜냐면 사카즈키가 이 구축의 조로를 잡기 위해서는 덱리를 지금 다들 보시고 계실 월드 챔피언십 덱리에서 꽤 많이 바꿔야 돼요. 그 조금 더 사보라던가 그런 그 KO 면역을 주는 애들에게 힘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카즈키가 그런 스탠다드한 약간 연구된 덱리에서 점점 이렇게 이 조르를 위해서 비틀어 나갈 때마다 미러전이라던가 대 NL전, 대 카타쿠리전, 뭐 자루피전 이런 게 조금씩 어그러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로가 스탠다드한 사카즈키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 티어, 그러니까 꽤 다 잘 잡고 올라간다. 저는 이 티어의 거의 앞부분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로 굉장히 강하다. 특히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분기 초에는 어쩌면 이제 사카즈키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하던 조로
아니면 그냥 그 조로에서 약간 조금 더 이런 불덩이라던가 ZP 뭐 이런 걸 잘 들고 온 그런 조로를 갖고 오신 분이, 속공축 조로 갖고 오신 분이 플래그십을 우승을 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로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꼭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로는. 다음이 정록로입니다. 자, 정록로는 일단 여기다 두기는 할 건데요. 이 정록로가 지금 사카즈키만 안 만나면은 괜찮은 환경이거든요. 괜찮다라고 하는 게 뭐 고점 보면은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이 티어 맞나? 이 티어 맞나? 잠깐만요. 이 티어가 맞나? 고점 보면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크로코다일급은 크로코다일급일 수도 있어. 잠깐만. 크로코다일보다 조금 더 좋은 3티어 주겠습니다. 약간 조로랑 겸상할 급은 아닌 것 같아. 이제 너무 현 환경에 이 일황 같은 느낌인 사카즈키 형님이 딱 계시니까 정록로가 줄 수 있는 압박 매치업이 카타쿠리, NL, 약간 황색을 참 잘 잡기로 유명하죠.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매장에 딱 가면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플래그십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면 아무리 못해도 30%는 사카즈키를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카즈키한테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사카즈키가 그냥 2턴째, 후공 2턴째 루치만 뚝 나와도 갑자기 필드가 싹 쓸려나가고, 그리고 뭐 정록로가 서치 한 번만 잘못 봐도 약간 복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록로를 뭐 엄청 높게는 잘 못 쳐주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환경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맨 마지막에 뺄려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일단은, NL부터 좀 갑시다. NL이 다들 이제 조금 궁금할 거예요. 여기 1티어라는 건 아니야. 당연히 사카즈키랑 겸상할 법도 해. 근데 NL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덱이다. 그러니까 황색 치고 어려운 덱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5탄에 나오는 1티어 3가지 덱, 사카즈키, NL, 루피, 그러니까 자생 루피 중에서 자생 루피가 제일 쉽고 사카즈키랑 NL이 비슷할 정도로 어려운 것 같거든요. NL을 상대하는 법을 모르는 순간 NL한테 그냥 다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저도 NL을 맨 처음 원피스 카드 게임을 입문을 할 때 NL을 했는데, 와, 게임이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NL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둘 다 NL을 상대할 줄 몰라갖고 약간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만큼 NL을 상대하기라는 게 진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NL을 상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거 진짜 벽인데? 약간 이 게임이 이래도 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분기 초에는 아마 1티어가 아닐까. 진짜 아니 뭐 사카즈키보다 NL도 상당한데? 사카즈키로 NL 잘 못 잡겠는데? 물론 막 비비긴 합니다, 둘이. 그래도 사카즈키가 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사카즈키가 맨 앞에 있는 건 이견이 없고요. NL도 좋은 덱이긴 한데 NL이 재현성이 좋냐, 그러니까 NL은 컨시스텐트 하냐, 내가 꾸준히 매판 이 게임을 평균을 잡았을 때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게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NL은 또 축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2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약간 하늘섬축, 하나는 빅맘축, 약간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물론 거기서 세부적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라고 말을 해도 될 법도 하지만, 어쨌든 그냥 크게 그렇게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NL도 사람마다 쓰는 법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7코 NL 있잖아요. 7코 NL 이번에 나오는데 그 NL이 약간 속공을 쓴단 말이에요. 그 속공 NL을 0부터 많은 사람은 4장까지 쓰긴 합니다. 뭐 0부터 2가 정배다, 많아봤자 2장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북미 쪽 우승 댕이를 쓱 보면은 4장 쓴 게 전체 지역 NL 중에서 가장 잘한 성적을 낸 NL인 그런 큰 대회도 있었을 정도로, 이게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플레이 스타일마다 구축도 달라지고 내 덱 플랜도 달라지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파일럿 발은 타지만 1티어에서 내리기 싫긴 한데 그래도 약간 너무 사카즈키의 위험이 좀 있어. 약간 2티어 조로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으로 약간 여기 두겠습니다. 그래서 NL은 사카즈키의 벽을 넘을 순 없지만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을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될 얘기가 저는 적자로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자로우라는 덱이 이미 소문은 다들 들었을 거예요. 흉흉한 소문들. 그 흉흉한 소문들이 아직은 막 그렇게 시작은 하지 않지만 이 적자로우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적자로우는 사카즈키를 잘 잡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자로우로 사카즈키 그냥 어중간한 사카즈키들은 다 잡겠네? 잡으시네? 이런 분들을 못 본 것도 아니고요. 적자로우가 그 되면은 정말 할만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NL 매치업,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따 나올 황카타쿠리 매치업은, 사실 그것도 잘 잡잖아. 그것도 잘 잡아. 그러니까, 나름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 이 둘 매치업, 그러니까, 사카즈키랑 적자로 매치업도 나쁘지 않다는 건 한 5대5, 그러니까 NL, 45대 55. 물론, 적자가 45입니다. 그 정도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다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적자로는 정말 장인픽이다. 이 정도로 제가 올려쳐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고 잘 하시는 분들은 사카즈키 상대로 자신감을 있게 갖고 가실 분들이 계시고 황 상대로 그러니까 NL과 카타쿠리 상대로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신 진짜 루피한테는 좀 호되게 당하는 면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할 만한 분기다. 뭐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NL 수준으로 강하다? 그러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저의 티어리스트는 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NL이 제일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로, 그 다음에 로다.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사이에 차등은 살짝 존재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놓겠습니다. 조로가 워낙에 심플하고 세고 한데 적자로도 물론 좀 패는 타지만 굉장히 쓸만하고 사쿠로는 아직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이거는 그 KO 면역이거든요. 우리 흑색은 KO 면역이지 덱 아래로 돌아가는 거 면역 없고 그리고 뭐 효과를 안 받는다 이런 효과 없고 그쵸? 그 다음에 파워각 당연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은근 할만하고 여기도 은근 할만한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대신에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그 훈련의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위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삼성장 출신인 적자루피인데요. 적자루피는 물론 좋아.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제 약간 메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적자 루피를 저도 약간 낭만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필요한 카드가 제때 안 잡히면은 그냥 답이 없어. 내가 지금 현재 패에서 뭐해? 하다가 그냥 맞아 죽어. 이런 상황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2티어 라인업에 낄 건 아니고 살짝 아래. 3티어 초반에 끼워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적록로보다는 지금 위에 애들한테 훨씬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NL을 어떻게 잡을지 정말 모르겠거든. NL을 어떻게 잡을까? 뭔가 한 대 한 대 세게 때리는 느낌이잖아요, 얘는. 근데 NL은 나 라이프 하나인데 이거 여기서 때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3티어 앞자락. 물론 이거 갖고도 좋은 성과 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3티어까지는 비벼볼 만하다. 2티어는 완전 티어권이다. 1티어는 그냥 1황.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있지. 이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플라밍고인데, 도플라밍고는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왜 넣냐,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냥 아쉽다에 넣지 왜 여기 넣냐?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제가 도플라밍고 덱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키드보다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휜수염이거든요. 이 휜수염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좀 이 원피스 카드 게임에 이제 메타에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 휜수염 얘기 안 해보지 않았을 거고요. 저도 그 속공축 휜수염이라고 하는 그 사카즈키를 잡겠다고 탄생한 휜수염 뭐 이런 거 보고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고 써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 하면 그 gas, out of ga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패들이 다 털리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이게 그냥 끝난다는 게 이 조로랑은 또 느낌이 다른 게 조로는 내 라이프를 안 빼. 내가 라이프를 이렇게 패로 이렇게 안 들고 가. 근데 휜수염은 자꾸 라이프를 갖다 패로 들고 가. 그러다가 언제 한번 호되게 이 사카즈키한테 맞는다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휜수염의 상위 호환이 이 조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메타에서는. 그러니까 5탄 메타에서는 같은 속공축을 쓰거든요. 어쨌든 얘 때문에. 근데 같은 속공축을 쓸 거면은 조로가 나아.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럼 이 라인업에 낄 수 있냐? 전 못 낀다고 보거든요. 이거 완전 알못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3티어 일자 첫 장에 넣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조로라는 훨씬 상위 호환에 뭔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휜수염을 내가 여기다 굳이 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3티어 앞자락에 놔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젤란이거든요. 마젤란은 좋아요. 그러니까 좋고 이번에 또 자색도 이것저것 해봤자 약간 오코 키드 뿐인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생각해보면은 자색도 나쁘지 않고 약간 자색 범용 리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싫을 거 하나 없고 무난하게 괜찮은데 티어 싸움이 되냐 하면 아니고 약간 킹능성의 픽이다. 그래서 4티어인데 도플보단 낫다. 해서 한 4티어 맨 앞자락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에이스거든요. 에이스가 항상 그런 느낌이야. 에이스 하시는 분들도 약간 작은 육각형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재현성이 높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는 거가 안 되는 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되게 컨시스텐트하고 그런 좋은 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환경에서, 그러니까 5탄 환경에서 이 친구가 활약하기에는 막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항상 우리가 주시는 해야 되는 덱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무시할 순 없어. 왜냐면 얘가 또 잡을 수 있는 거 정말 또 잘 잡거든. 그래서 저는 이 정록로보다 조금 아래. 요 정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아닌가? 요 정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좀 고평가하는 것 같긴 한데 요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적자 루피랑 휜수염 사이에 에이스가 있다. 나쁘지 않은데 그림? 요 그림이다. 요 그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청남이입니다. 청남이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남이는 제가 이제 플래그십으로 맨날 3탄, 4탄, 4.5탄 환경 때 나가서 난 이걸로 꼭 할 거야 라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덱입니다. 이 덱이 이번 5탄 환경 다크호스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3대장 중에서 사카즈키, NL, 카타쿠리 3대장이 아니네. 사카즈키, NL, 자루피 요 3명 중에서 3명 새로운 셋 중에서 자루피한테는 꽤 불리한 상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둘은 할만하거든요. 사실 진짜 할만해. 이게 할만하다는 게 그냥 말이 할만하다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5탄 환경에서 그래서 남이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대범하게 2티어 끝자락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적자로 만나면은 그냥 거의 자동 패배 라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특히 이번에 속공축 적조로랑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게임이 안 돼. 10동 되기 전에도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사카즈키와 NL이 많은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휜스형 갖고 갔느니 진짜 남이가 좋아. 이건 진짜임. 이건 팩트. 자, 그 다음은 황카타쿠리거든요. 이 황카타쿠리가, 와, 이게 제일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L과 카타쿠리가 약간 막상막하다. 그러니까 지금 5탄 환경에서는 카타쿠리가 더 좋다. 이렇게 다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라는 거는 제 주변에 있는 1판을 한 6탄, 7탄 뭐 그쯤부터 이제 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한국의 1판이 많이 플레이 하실 때부터 플레이 하신 분들은 카타쿠리가 NL보다 좋다. 지금 환경엔 특히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이 일리는 있어요. 10 빅맘을 쓸 수 있냐 없냐의 차이 때문에 카타쿠리가 더 좋은 면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훨씬 더 재현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하다. 덱이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되게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자고 하면 카타쿠리가 그런 면에서 좋지만 NL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리더 효과가 무지막지해. 인정? 무지막지하고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둘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기 싫었어요, 사실. 티어리스트를 5탄 거를 하기 싫었던 이유가 저도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저는 NL을 앞에 두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당황스럽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약간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플래그십을 나가잖아?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꼭 전부 다 그 시드권급의 플레이어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없고 그냥 스탠다드 배틀 즐기다가 조금 더 좋은 대회, 좀 더 실력을 향상하고자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런 분들은 특히 NL 대면에 대해서 빠삭하게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일수록 NL 대면이 정말 힘듭니다. 카타쿠리보다. 이거는 인정할 거야. 만약에 저보고 시드권을 다 딴 다음에 웨이브 1, 웨이브 2를 끝난 다음에 그 본선에 선발이 돼서 본선에 어떤 덱을 둘 중에 갖고 갈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카타쿠리 갖고 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플래그십을 갖고 갈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NL 갖고 갈래요. 그러니까 이게 NL을 상대해보지 못한, 특히 이 5탄 초기에는 저는 NL이 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NL이 5탄 초기에는 분명히 더 좋다. 카타쿠리보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일단 두겠습니다. 이 티어의 NL이 일단은 선봉이다. 그 다음이 카타쿠리다. 카타쿠리는 왜냐면은 다 상대받고 뭐 이번에 좀 들어오는 걸로 이제 하늘섬 거 좀 더 넣어서 할 수는 있는데 걔네는 심플해. 그러니까 NL을 상대할 때 정말 불편한 점은 NL의 리더 효과지 그 NL이 쓰는 캐릭터들이 아니란 말이야. 뭐 야마토? 뭐 사실 봤잖아. 그쵸? 뭐 7NL? 뭐 속공 하나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들고 가면 되는 거라서 저는 NL이 좀 더 까다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자 도플인데 녹자 도플 마찬가지로 이 녹색이라는 점 때문에 카타쿠리가 그냥 정상화를 시켜버립니다. 대신에 마젤란보다 좀 안 좋을 것 같아. 정상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마젤란 아래에 있는 녹자 도플. 어쩔 수 없죠. 카타쿠리가 있는데. 자, 그다음 레베카인데 레베카 왜 여기다 놨을까? 레베카는 아쉽다. 레베카는 저라면은 카타쿠리가 있는데 계속 카타쿠리 안에 사카즈키가 있는데 이걸 쓸까? 사카즈키가 있는데 레베카를 쓸까? 글쎄요. 레베카를 안 쓸 것 같고 그냥 사카즈키가 무조건 다 할 거기 때문에 레베카는 아쉽다에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 적흑 사본인데요. 얘는 그냥 이번에 나온 새로운 그런 리더라서 갖고 왔는데 적흑 사보가 좋냐?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적색과 흑색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프를 통해 배웠죠. 이게 두 개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뭐 지금 11탄에 나오는 코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쯤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 코비 좋은 것 같으면서도 미묘해. 좋다고 생각했다가 아닌 것 같다. 좋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다들 잘 모르겠어. 그래서 사보도 아쉽다고요. 그냥 낭만이 있는 캐릭터다. 낭만이 있는 삼형제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벨로베티. 자, 벨로베티가 진짜 재미있는 리더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땐 가장 빠진 것 같은 덱인 것 같아. 벨로베티가 패에 완벽하게 잡고 있으면은 1등입니다. 그날의 벨로베티가 우승한다라고 전 점칠 수 있어요. 패에 다 잡고 있는 벨로베티 우승. 이게 그 이나즈마가 특히 속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나즈마가 막 갑자기 상대가 생각하지 않던 이나즈마가 두 개가 갑자기 따다닥 있어. 그래서 7천 속공 뭐 이런 식으로 따닥 날리면은 난리나 그냥 말도 안 되는 덱이고 대신에 저점 또한 굉장히 낮다. 처참한 저점과 엄청난 고점 모두 보유하고 있고 사카즈키를 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고점을 갖고 있는 덱이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적 조루보다도 고점이 높고 그 타점도 높고 훨씬 더 빠르다고 하면 빠를 수 있는 뭐 그런 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2티어 와 2티어? 2티어? 나미는 진짜 잘 잡거든요. 근데 진짜 얘가 미친 듯이 나미 잘 잡아. 뭐 지금 이 적자 로보다 벨로베티가 더 무서워요. 나미 유저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여기다 두자. 여기다 두겠습니다. 나미는 2티어에서 내려올 수 없어. 왜냐면은 아니야 내려오자. 네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야 나미 2티어야.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벨로베티 상당하다. 근데 저점이 보장이 안 되는데? 상당한 거 맞아? 그래. 네, 3티어 맨 초반 드리겠습니다. 저점이 보장이 안 돼요. 저점이 보장이 안 되는데 대신에 막 서치를 막 잘 돌렸고 패도 좀 그렇게 서치를 해서 나 등장도 할 수 있는 캐릭터 플러스 패까지 하나 충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면은 정말 세긴 한데 결국에 그 한 번 확 밀고 패가 없어갖고 굉장히 미묘해지는 덱입니다. 3티어 맨 앞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신한테거든요. 로신한테는 특이하게 이번에 리더에 블로커가 달려있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죠? 녹색, 살짝 보이시죠? 녹색 여러분? 녹색은 이번에 뭐다? 녹색은 좀 아쉽다. 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그 리더고요. 로신한테가 나중에 빛을 볼 날이 오나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 제가 약간 그런 걸 잘 몰라서. 근데 뭐 언젠간 쓰일 수도 있으니까 쓰여. 그래. 로신한테 나중에 잠깐 쓸 사람은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도 쟁여는 두면 좋습니다. 리더 펠의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아마 사보일걸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로신한테도 쓸만은 해지니까 리더 펠에는 갖고 있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자생 루피인데 자생 루피가 정말 딸깍대기입니다. 이번 분기 SG 사카이도 이즈 백 이런 느낌. 그 옛날에 자카이도 이제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그냥 패만 예쁜 타이밍에 예쁘게 다 모여있으면 다 되네? 이런 느낌? 똑같이 듭니다. 네, 이게 2턴째에 마젤란 내리고 다음 턴에 파울리 내리고 그 다음 갑자기 10둥이 딱 돼 있어. 그럼 뭐야? 구카이도 이렇게 내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 있습니다. 사카즈키만 안 만나면은 게임이 끝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사카즈키는 뭐 치웠겠죠, 몇 개? 그쵸? 어쨌든 그만큼 센 덱인데 문제는 사카즈키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카즈키를 못 잡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사카즈키도 훨씬 더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카즈키가 이렇게 우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원피스 카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또 좀 알고 있긴 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카즈키를 굉장히 잘하겠지만 보통의 연습량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자 루피가 지금 사황이라고 부를게요. 사카즈키, 루피, NL, 카타쿠리 중에서는 전 제일 세다고 봅니다. 연습량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하지만 연습량이 높아질수록 그 루피보단 사카즈키가 훨씬 세진다는 점. 그리고 NL을 그냥 루피가 그냥 잡아먹어. 이게 문제야. 잠깐만. NL을 루피가 잡아먹어. 그러면은 역시 이건가? 이거 같기도 하고.
네, 이거 왜냐면은 그 NL이 쓰는 게다츠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상대 라이프 이하의 캐릭터를 KO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루피는 자기 라이프를 깎아먹거든요. 이 자생 루피는. 그래서 이게 또 루피가 그렇게 또 NL한테 또 그렇게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이 NL이 루피만 안 만나면 참 괜찮은데 아 이렇게 되네. NL이 그렇게 되면 카타쿠리보다 안 좋네. 그래서 왜냐면 이 루피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오 잠깐 그러면은 NL이 조로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요겁니다 요거고요. 이렇게 사카즈키, 자루피는 둘 다 1티어다 라고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럴걸? 이 사카즈키가 물론 진짜 센데 초반에는 이 자루피 딸깍에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걸?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점쳐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나름 5탄 티어리스트 잠깐 마지막으로 점검 자 사카즈키 1등 사카즈키 1등 루피 2등 그 다음에 카타, NL, 조로로, 나미 여기까지 예쁜 것 같고 그쵸? 뭐 나미 위치 부정하시지 마세요. 반남 위치 여기 맞습니다. 물론 지금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덱 중에서 반한테 좀 약한 느낌이 많이 들지만 느낌 여기 딱 좋거든요. 지금 따뜻하네 여기가. 자 벨로베티 휜스 그치 오케이 자루피가 조금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적자루피가 그래서 3티어 1등은 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솔직히 요거다 에이스보다는 정롱로가 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너는 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 크로커는 아래 내리고 자 이렇게 티어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티어 리스트 만들어졌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과 아시죠? 항상 완충제 그거 넣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맞을걸? 이게 4개가 거의 사황일걸? 이거는 그래요. 근데 저는 나름 기대하는 건 있어요. 우리 한국 환경이 일본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덱을 북미가 한 번 더 깎고 북미가 깎아 놓은 덱을 이제 한국이 깎거든요. 한국은 그래서 덱을 깎지를 않아. 이게 한국은 덱을 깎는다기보다는 이 덱 저 덱 다 보고 현재 이 동네의 메타를 보면서 자꾸 돌아. 그래서 뭐 레베카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다음 주에는 카타쿠리가 많아지고 카타쿠리가 많네 하면은 정롱로 뭐 이런 게 많아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돌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흰수염도 많아지고 뭐 그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돌았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덱리가 마구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돌기 때문에 결국에 이 1, 2티어 안에 있는 오케이 나미는 저만 할 것 같고요. 1, 2티어 안에 있는 덱들 이 6개가 마구 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탄을 공부를 할 때는 이 6개만 잘 공부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벨로베티 정도까지?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야죠. 3티어까지 이렇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놓자. 12개는 좀 공부를 해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5탄 티어리스트 마치겠습니다. 끝!